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린TV 탄핵특집 방송 제24화 두 번째 이야기,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모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는 그 탄핵 선고일 이야기를 바로 듣고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사실은 왜 이렇게 늦어졌어? 그 다음에 다행이야. 이런 얘기 정도 하다가 이제 마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이후 대선을 바라보는 흐름, 당연히 우리는 인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좀 이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 국민의힘은 우리가 어제 이렇게 좀 마지막에 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반응을 보면 박성태 실장님 얘기로는 그냥 이제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건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아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딱 관상법으로. 딱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야, 너 어떻게 예상을 어떻게 해? 그랬더니 법조인인데, 본인도 법조인 그렇죠. 출신인데 말을 못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간 걸 보면 사실 결과를 그냥 체념하고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때 대통령 교도소 구치소에 서울구치소 면회를 갔을 때도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혼란을 당했다는지 그렇죠. 몰라. 지도부 자격으로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지를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사실 상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 알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겉으로 나와서 막 악을 쓰고 이렇게 댕기는 사람들 빼고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서 있거나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기조차도 안 가는 사람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탄핵 인용 파면 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차분히 헌재설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좀 차분한 느낌.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약간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대통령실 아는 행정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난리네. 좋다고. 좋다고. 네.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집에 가니까. 아니 저기 행정관들 기각될 거라고. 기각될 거라고. 기각될 거라고. 근데 두 가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앞서 뒤에 후자로 얘기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친구들끼리 하고 기각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차분히 결정 기다리겠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만약에 딱 우리 뭔가 딱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전에 딱 드는 느낌 있잖아요. 기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통령실이 차분히 결정 기다리겠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일부는 헌재가 왜 굳이 4월 4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했겠냐. 4대4를 미리 암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해. 이분들이 천공, 명태균, 권진 이런 사람들이랑 노니까 지금 이렇게 4월 4일 이렇게 되는 그래, 거예요. 뭔가 이거 신에 계시다. 4월 4일이 금요일인 걸 어떻게 해? 4월 4일이 뭐 이게 약간 웃겼어요. 4월 1일 날 거짓말처럼. 이분들 4월 만우절에 14일이면 맨날 짜장면 먹고 그런가? 만우절에 네. 이게 와가지고 사람들 흠칫하게 하더니 4월 4일이라서 4대4로 기각된다는 말에도 흠칫하게 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그거는 제가 화이트데이니까 3월 14일에 할 거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진짜 이러면 난 그래도 화이트데이하고 저 발렌타인데이를 뭐든 그렇게 기념하고 넘겼거든요. 네. 그 주변에 그 여성 동지들한테도 이렇게 나눠 사주기도 하고, 은근히 오늘 없어 해가지고 초콜릿도 하나씩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고. 근데 이번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네. 그렇죠. 아무도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장난도 안 치려고 그러고. 그렇죠. 온 국민을 말이야 이렇게 낭만 없는 시절로 몰아넣어놓고는 4월 4일은 4대4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죠. 4명이나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성의 힘을 믿어라. 네네. 이거는 상식. 예. 제가 얘기잖아요. 신라 후기만돼도 이런 생각들 안 해요. 어떻게 통일신라야? 통일신라 전. 통일신라. 통일신라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깨었고. 많이 깼죠. 국제적이죠, 사람들이. 이거는 신석기 때 정도나 가요. 그럼요. 그런 발상이에요. 자, 그래서 뗀석기 가지고 놀 때. 네. 뗀석기, 구석기, 신석기 놀 때. 있잖아요.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지냈던 시절에나 가능했던 발상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혹시 좀 보셨어요? 어때요? 민주당은 환영하면서도 혹시나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불안감은 왜 그러냐? 너무 이거 당연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래요. 너무 당연한데
이 안 됐을 때 이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때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의구심이 그때 믿지 못하는, 너무 당연하게 믿기 때문에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자면 이 의구심이 어느 때 사람이 많이 생기냐? 연애할 때 많이 생겨요. 저분이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연애 시작할 때. 그럼 제가 막 아니 전 30년 전에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좀 같은데? 약간 그 30년 전 기억이면 좀 이렇게 왜곡됐을 수도 있겠다. 그 전제로 아니에요. 들을게요. 예.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와이프. 아니 어쨌든 왜곡됐을 수도 있지. 본인의 주장이잖아. 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 안 좋아하나? 그런 안 좋아하는 장면만 자꾸 보게 되고 그거를 해석을 하죠, 자꾸. 혹시 무슨 이유로 이런 거 아닐까? 연애 초기에 무슨 이유로 이런 행동일까? 그런 밀당이 연애 참 그렇죠. 멋지지. 그런 게 사람을 안 달라게 하는 게 그 우구심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또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약간의 우구심이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현재 이거 파면 안 하면 이거는 큰일 난다. 이 불안감이 약간 표시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은 너무 당연하다. 박윤진 의원님도 그렇고, 이거는 뭐 어떻게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있냐. 파면 인용 당연하다. 거의 95%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모 의원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봤는데 예. 아니 갑자기 왜 박찬대 의원 이렇게 뭐 이렇게 중대 결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저 줄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러냐. 실제로 심각하냐 파악하는 게 있대. 실제로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그때 그랬어요. 나는 아닌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아마 보수 재판관들 두어 명이 뭐 기각이요, 뭐 각하요, 절차가 문제가 있어,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 이재명 2심 나오기 전에는. 근데 이재명 2심 나오고 나서는 이제 맥이 턱 풀렸을 텐데 무슨 힘을 쓰겠냐. 그래서 나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했더니 월요일 날 만났을 때에도 아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월요일 얘기하고 날이 있더라고요. 불안감이 극대화됐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른바 한덕수 2차 탄핵하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지 마라. 왜냐면 아니 지난번에 최상목 탄핵한다고 발의만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고 한덕수한테 같은 사안으로 2번 탄핵된 사상 초유의 헌정 사상 초유의 뭐 인물 이렇게 그 붙여주고 싶으냐. 그러지 말고 그냥 본회의를 소집해서 대정부질문해라. 대정부질문. 그러면 총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리한테 계속 물어라. 당신 기각된 거는 뭐 축하하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그렇죠.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위헌 상태를 계속 유지하냐? 당신이 이제 헌법을 무시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돌아가면서 3일 동안 정치 경제 할 때든 뭐 사회문화를 할 때든 뭘 통일 안보를 할 때든 매일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구나 지금 이거를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맞기는 한데 이미 생각은 엄청 불안해 있더라고요. 그게 지난주에 사실 그 기사가 컸어요. SBS 임찬종 기사가 취재 파일을 썼는데 5대3 대드락 걸린 것 아냐? 그 기사에는 5대3 대드락이라는 거는 5명 인용 3명이 기각 또는 각하니까 그러면 기각이거든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근데 한 명만 추가되면 바뀌잖아요. 6명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바뀐다고 생각하면 5대3 8인 체제에서 5대3이 돼서 기각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요건데 말씀해 주시죠. 그 임찬종 기자가 나름 법조의 베테랑 기자예요. 취재를 좀 잘했던 기자야. 그러니까 다들 이게 사실이면 큰일 났네. 그래서 민주당이 마은혁 그렇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도 탁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중대결심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긴장감이 확 높아지게 되었죠. 그때 제가 그래서 다른 제쪽 라인으로 알아봤어요. 저도 이제 역시 베테랑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임찬종 제가 볼 때는 임찬종보다 훨씬 더 쫙 바삭한.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좀 알아봤거든요. 아니야. 이제 박성태 기자님도 뭐 임찬종 기자보다 더 이제 많이 안 해봤어요? 법조 안 해봤어요. 여러분 법조 안 하면 약간 아니야. 정치만 정치만 빠사가. 근데 알아보니까 아예 딱 정확한 거죠.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5대3 되더라기. 그렇죠.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상황을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이건데, 자, 그러면 저는 그 가능성이 5에서 10% 정도다? 그럼 나머지 90%는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이 아예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가, 그렇게 될 거야로 비화돼 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 짚어준 거예요. 그거는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자, 아예 가능성 없는 얘기 아닌 게 어딨냐. 그래서 내가 외계인일 확률도 0.001% 정도 있지 않냐. 그런 거예요. 요즘 혹시 넷플릭스 핫스팟 봐요? 아니요. 근데 자꾸 외계인 얘기를. 근데 옛날부터 맨인 블랙을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98%의 가능성, 왜냐면 2%의 가능성 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아마 임 기자도 그런 식의 썼을 건데, 그런 정황들이 일부는 있대요.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전부터 했던 사실관계 가지고 따지는 재판관들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었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무조건 8등이다라고 한 게 여론의 헌재도 영향을 받아요. 물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면 헌재도 이거 사람들이 기각도 예상하고 있네? 그러면 마치 그게 그래도 무리가 없다라는 쪽으로 헌재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 일부 재판관들이. 근데 그걸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헌법 질서 수호 파면했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를 보여주려면 무슨 개소리야, 무조건 인용이지, 이렇게 가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각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까놓고 재판관들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비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주 극히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약간 더 불안해한 건 맞은 것 같아요. 민주당은 좀 불안해했고, 국민의힘은 그 마지막에는 오히려 기세가 올랐었어요. 빨리 선거해라, 막 그러지 않았나? 그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날 네. 선고 나기 전까지 당연히 기각될 거다, 전원일치로 이렇게 믿고 있었고, 이사갈 준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글쎄, 집도 안 알아보고. 그 보일러도 삼성동 사저에 보일러도 안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고친 다음에 들어갈게요. 좀 늦게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에서 중요하더라. 주변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누가 좀 크게 기각을 얘기하냐면 장동혁 의원이 크게 기각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윤상현, 나경원 많죠. 근데 이 사람 의원의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분 친한 게 한때 핵심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돌아섰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뭐 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충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충성 맹트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주는. 훨씬, 그러니까 이쪽에 본인들 볼 때 이쪽이 지금 권력이 있는데 본인 반대쪽에 섰었거든. 이쪽에 뒤에 붙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구구적 목소리를 막 내다 보니까 본인도 몇 번 내다 보니 그게 진실로 믿는 거죠. 그래도 국민의힘은 어쨌든 민주당이 불안해하던 지난주 금토일 막 긴장감을 높이는 속도만큼 국민의힘은 아싸 하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죠. 빨리 선고해라, 이건 기각이다, 왜 질질 끄냐, 기각 뭐 뭘 기다리는 거냐, 마은혁 임명을 기다리냐, 앤드 그러면서 아니 뭐 문영배, 이미선 물러나면 그 뒤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막 펼쳐가면서 이게 자신감을 보이죠. 그렇죠. 가스라이팅의 세계다. 왜냐면 제가 이제 정리되면, 제가 알기로 확인된 거는 일부 사실관계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 갈래가 쟁점이 5개인데 그 쟁점 중에 일부 쟁점에 그 쟁점 속에 속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절차를 문제 삼는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수사기록 쓸 수 있냐? 이런 절차. 이런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늦어진 거. 여기까지는 거의 90%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니까 기각이냐? 그건 아닌데 이 이견 때문에 불안해하고 거기 안에서도 좀 내부 충돌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이 자꾸 떠드니까, 기각이라고 떠드니까 민주당이 옆에 있다고, 앞서 말한 일부 사실관계의 이견들,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여기서 기각되는 거 아니야? 5대3이 확실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의견이 나왔다가, 그걸 또 국민의힘 옆에서 민주당이 불안한 거 보고 쟤네들도 저러잖아, 기각 맞나 보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핑퐁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안이 불안을 낳고, 그렇죠. 불신이 불신을 낳고, 상대 움직임이 나의 확신을 만드는. 그렇죠. 근데 정말 1%도 안 되는 확률로 이게 만약 기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로 무정부주 상태예요. 그래. 한번 그냥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기각됐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돼?
전 뭐 얘기했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거 승복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승복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북은 승복하면서 니네 승복 안 한다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예를 한번 드는데 살인범이 있어요. 이 살인범을 빨리 벌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범을 얘 벌 주면 안 되니까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막 얘는 살인할 만했어. 이런 주장을 해요. 예. 자 그러면 둘이 어떻게 이게 대립되는 양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승복해야 되면 여기는 승복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승복하라 말아가 아니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탄핵소추 집회 때처럼 나오지 않는 건 그럴 거라고 일단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제가 볼 때 최소한 500만이 뛰쳐나옵니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뭐 탄핵 찬성 집회에 탄핵 반대 집회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이 기본 질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 작동시키라고 만들어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안 됐다. 보자. 가만있어 봐. 윤석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시스템을 공격하는데 그럼요. 백신이라고 투입해놓고 오랫동안 오랜 그 세월 이렇게 장착해놓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백신이 작동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 그러면 이 컴퓨터 갖다 버려야지 뭐. 그렇죠. 맞아요. 아예 다 뒤집어 엎어서 그냥 해버려야죠. 그럼요. 방법은 이거를 없죠. 뭐 그래 내가 니네 승복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요. 물론 자, 이제 굳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이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잘 안 하는데 다 했잖아요. 했구나. 다 했어, 네, 다 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박용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승복해야죠. 이 기본 질서 지켜야죠. 얘기를 하지만 상식을 가진 기자 출신의 우리 박성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걸 어떻게 따로 여기 말도 안 되는 그럼요. 온 국민이 민심이 이미 탄핵했는데 그 3명이 반대하고 저지해가지고 만일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못 시키면 그거를 어떻게 따르란 말이냐. 그 말도 안 돼. 그 잘못된 그 바이러스에 오염된 컴퓨터를 갖다 버려야지 이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수밖에 없지 뭐. 그때는 뭐 전광훈이 얘기하는 저항권이 옳은 게 아니고 그때야말로 시민들의 저항권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저는 아무래도 큰 그렇죠. 일이 벌어지죠.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저도 막기 동의하지 위해서 않아요. 그래서 헌재가 무조건 18일 그러니까 어제 막 불안했던 거는 18일 넘어갈까 봐. 그러면은 재판관들이 기각이라는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결정문을 쓰지 않아도 어떤 기술적으로 무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고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건 끝났다. 만약 안 그러면 저는 거의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하고 그 일제 총칼에도 3.1 운동을 벌이고 4.19를 하고 이승만 거기에도 그 당시 60년대 인권이 훨씬 아니다 약했거든요. 싶으면 확 그냥 없는 분이에요. 제가 국민들이. 일부는 지금 저희 이제 짧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일부는 할복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 책임이다 하고 탁 이런 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민초들의 민심이 강해서 밀란의 역사예요. 왕후장사에 씨가 따로 있어 그러면서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힘이에요. 근데 절대 그래서 헌재가 이상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제 기억이 맞으면 1864년 그때 안 진주밀란 때부터 네. 1894년 네. 가보농민 전쟁 때까지 네. 한 1600회 정도의 밀란이 조선팔도에 있었어요. 이 밀란이 수를 센 분에 따라 그렇죠.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말 많이 벌어졌어요. 정말 많이.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천심이에요. 인내 천. 네. 하늘이. 그럼요. 사람이 하늘이다. 근데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다 겪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질서를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한국의 그 헌법 질서가 작동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감탄한 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번 사태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 국민들이 믿으니까 가만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거예요. 야 손님도 안 오고 그러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이러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꾹 참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아마 다 그 문 닫고 나오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사람들은 왼쪽 길, 차나짐은 오른쪽 길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해도
우왕좌왕 안 하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했고 그럼요. 아직 저기 흡연 뭐 취미를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하느냐면 금연과 관련된 이 정책이 신뢰. 쭉 정착돼 가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정착됐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정부나 어디서 하자고 그러면 계도하면 잘 따라가는 순한 국민들이 아니다 싶으면 엎어버린다니까. 엎어버리죠. 만약에 기각이 된다? 담배 끊을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야? 세율이 높은 담배세를 우리나라를 이러면 안 되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낼 수가 없어. 응, 납세 담배세가- 중지? 납세 중지. 일단 난 뭐 정확한 원천징수는 어쩔 수 또는 이제 없지만 레지스탕스가 되는 간접세는 내가 못 낸다. 아시잖아요. 제가 약간 조율과 솔루션을 좋아하는 거. 예. 근데 이건 솔루션은 뒤집어 엎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아직 작동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그 자기 시스템인 그 국회, 선관위 등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또 다른 시스템을 공격한 적이 있지만 짧게 끝났어요. 누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치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작동을 안 하고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을 때 다시 국민들이 100만 명이 일어나서 국회에 압박하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백신 바이러스, 윤석열 백신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이걸 넘겼는데 이거 작동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겨우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 11시로 잡았는데 결과가 또 너무 당연할 거다. 백신 바이러스는 잡겠죠. 그 정도는 하라고 그 비싼 돈 주고 유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백신 제대로 작동되기를 기대하고요. 그제죠 방송 기준으로. 네. 딱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코스피가 약 2%, 올랐죠? 코스닥이 3%가 올랐어요. 그래요. 다 기대하고 그러면 있다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야 이거.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피부가 아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기각되면 경제에 어떤 기각되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헌법재판관님들. 자, 내일 오전 11시 주문부터 먼저 읽기를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요. 그래도 시계를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시계를 한번 봐야 그 시간부터 파면 딱 인용이 되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시간부로 이게 딱 될 수 있는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요. 4월 4일 역사적인 오전 11시 5분에서 7분 사이 이후에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박용진 그거 제가 잠깐 네네네. 왜냐면 그 선고를 주문한다라고 하면서 딱 할 때 그때 그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주문이 맨 끝에 있었어요. 쭉 얘기를 하고 맨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그때 특보를 해서 아는데 쭉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을 쭉 얘기하고 맨 끝에 그것만 기억이 대통령 나서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딱 있었어요. 바로 와 하고 막 제가 그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바로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딱 잃었으니까 그 시간부로. 예.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문은 주문 먼저 나왔어요. 한덕수 피청구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한다라고 먼저 주문을 때리고 그 다음에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의견이 전원일치로 하면 주문이 맨 끝에 나오고 전원일치가 아닐 때는 주문이 앞에 나온다는 해석도 있는데 근데 헌재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할 때 그런 게 있다. 그거는 이제 말씀 추가로. 네. 내일 오전 11시 기대되시죠? 긴장되시고 그러나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이 이제 오늘 24화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끝나고요. 여러분 저희는 내일 탄핵이 되고 나면 특집 방송. 특집 방송의 특집 방송 특대 방송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동안 얼굴 못 봤던 견우와 직녀 박성태와 김준일 이 두 분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그리고 즐겁게 뒤풀이를 함께 이제 뭐 하다못해 삼겹살 혹은 뭐 치킨 치맥이라도. 정도 치맥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느긋한 탄핵 특집 방송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내일 꼭 탄핵 파면 결과를 같이 들을 수 있길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